자,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하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번 이야기는 좀 특이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람이랑 만나는 데 있어서 그냥 스쳐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게 또 사람 사는 그런 일 같은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악연이 될 수도 있고 인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하루님, 아이고, 목소리가 네. 이렇게 연약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호,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예.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돼서. 괜찮아요. 이게 제대로 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다 편집이라는 마법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정말 먼지 같은 사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제 네. 이야기가 뭐 귀신 얘기도 아니고 현실 공부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저는 사연을 바꿔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 아니면 혹은 이런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다른 분들도. 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하자면 하루님은 전혀 잘못이 없는 상황인 걸로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루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네. 중간에 더듬으셔도 상관없으니까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하루예요. 저는 아기 때부터 할아버지 손에서 컸는데요. 저랑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제가 5살인가 6살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어릴 때라서 좀 충격이었다 싶은 그런 부분들만 뚜렷이 기억이 나는데, 제 친구를 단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친구 엄마를 그냥 아줌마라고 부를게요. 네, 단이랑 저랑 같이 노는 걸 아줌마가 이상하게 너무 싫어했었어요.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눈빛이 저를 째려보고 엄청 성나 있다고 해야 되나? 이랬었거든요. 응? 저랑 제 친구랑 쭈그려서 앉아서 놀고 있으면 그 아줌마가 멀리서부터 뛰어오셔서 저를 밀치고 단이랑 떼어놓고 단이를 안고 막 씩씩거리면서 가세요. 그러면 이제 단이는 막 발버둥을 치면서 울거든요. 이제 그게 기억이 나고, 단이랑 노는 걸 아줌마한테 들킬까봐 저희 집에서 같이 많이 놀았어요. 근데 그거를 하루는 아줌마가 아시고 저희 할아버지가 집에 계신데 저희 집 문을 쾅 열고 들어오셨어요. 보통 남의 집이면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얘기라도 하실 텐데 그냥 다짜고짜 너 엄마가 얘랑 놀지 말랬지? 이러시면서 단이를 끌고 가다시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울고 단이도 울고 저희 할아버지가 말리셨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는 아줌마가 저러시는 걸 아셨어도 꼭 참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줌마가 저희 할아버지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셨어요. 저를 악마라고, 저런 건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럼 안 되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그 말에 노하셔서 아줌마 뺨을 이렇게 팍 하고 때리셨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저는 단이를 보지 못했어요. 동네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중학생이 되면서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사춘기까지 겹쳐서 방황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삼촌이랑 살았었는데 방학 내내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이러니까 외숙모가 시청에 청소년 문화센터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가 여러 학교 학생들끼리 모여서 체험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뭐 심리 상담 같은 것도 하고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저를 보내시려고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다니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가 먼저 저를 알아봤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또 동시에 좀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그 센터 활동이 끝나고 다니랑 둘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노래방도 가고 카페도 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다니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놀고 있는데 진짜 끊임없이 전화가 왔어요. 다니 엄마인 거예요. 근데 전화를 받아서 집에 갈 거라고 다니가 얘기를 했는데도 늦은 시간도 아닌데 계속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짜증이 나죠. 근데 애가 그러는 거예요. 원래 안 그러는데 엄마가 왜 이러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가 같은 학교에 남친도 있었는데 다니가 남자친구랑 늦게까지 같이 놀 때도 이렇게까지 연락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옛날 생각이 문득 났어요. 그래서 너 혹시 나 만났다고 말씀드렸어? 그랬는데 다니도 옛날 기억이 있어서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 일단 집으로 빨리 가야겠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서 연락 줘 하고 다니를 보냈어요. 그러고 그 다음 날에도 만났는데 엄마가 꼬치꼬치 캐물었다는 거예요. 꿈자리가 사납다고 하시면서 근데 끝까지 저 만났다고는 말 안 했대요. 근데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데 내가 왜 눈치를 봐야 되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으시면 그냥 말씀드려. 그리고 나도 궁금하니까 너랑 나를 좀 무모하게 떼놓았던 이유라도 나는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죠. 그리고 그날 같이 노는데 또 계속 아줌마한테서 전화가 오길래 그냥 집에 가봐라 하고 다니랑 헤어지고 저도 집으로 갔고 근데 그날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찝찝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불안한 거예요. 근데 새벽에 다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받았는데 되게 다급한 목소리로 자기 지금 집을 나왔다고 엄마 몰래 집 나왔다고 그러면서 오늘 아니면 너 못 볼지도 몰라. 일단 밖에서 좀 기다렸다가 첫 차 타고 버스 타고 너 있는 대로 갈게. 꼭 만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뭔 일 있구나 하고 시간 맞춰서 근처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니를 만나서 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다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결국에는 다 털어놨대요. 그리고 이제 서로 너무 사이가 좋은데 왜 못 만나게 하냐고 이제 그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다니한테 하신 말씀이 너 낳고 점을 봤는데 그때 무당이 그랬다고. 너와 같은 해에 태어난 아기가 동네에 있는데 걔를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걔 만나면 네가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걔는 멀쩡한데 너만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어. 근데 정말 동네에 너 또래가 있었고 엄마는 뭐 너 지키려면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어이가 없고 뭐야 고작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고? 진짜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도 진짜 이런 이유라면 너무 억울하니까 아줌마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다니는 꽤 심각한 거예요. 근데 아마 아줌마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아줌마 태도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줌마를 만나는 건 안 된다고 말리더라고요. 그래 뭐 믿는 사람들은 또 그런 거 심각하게 믿으니까 기분은 솔직히 너무 나빴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이유는 아니라서 좀 안심이 됐어요. 그날은 이제 아침부터 다니랑 도서관 안에서 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 같이 있었어요.
정말 떼놓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각별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안 믿는 것도 있고 그런 걸. 네, 네. 저는 전혀 안 믿었거든요. 네. 아줌마가 또 전화로도 난리가 났어서 다니가 핸드폰도 꺼놨어요. 근데 이제 시간도 늦었고 계속 집 안 들어갈 거 아니니까 또 노래방 가서 놀다가 들어가자 하고 일부러 버스를 타고 다니 집으로 가는 방향 쪽으로 그쪽으로 가서 중간 지점에서 내려서 저희가 그 근처의 노래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점점 해가 지고 다니도 아줌마가 신경이 쓰였는지 맘 편하게 놀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보여서 그래 그냥 이럴 바엔 그냥 집에 가자라고 했어요, 제가. 네. 네, 그래서 그냥 그러자 하고 다니가 꺼놨던 핸드폰을 다시 켰는데 이제 키자마자 바로 아줌마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꺼놨을 때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전화를 받아서 엄마 이제 들어갈 거야 하고 별로 놀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해도 지고 나와서 이제 버스를 타야 되니까 정류장이 길 건너에 있었거든요. 좁은 길을 건너는 게 아니고 거기가 4차선 도로였어요. 횡단보도가 긴 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제 몇십 미터를 더 직행을 해야 정류장이었는데 저희 쪽에서도 횡단보도까지 조금 걸어야 됐어요. 네. 근데 천천히 걷고 있는데 파란불로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막 뛰었어요. 근데 최대한 정류장 쪽으로 가까이 가려고 횡단보도를 사선으로 가로질러서 뛰었거든요. 네. 무작정 저희가 대로변으로 뛰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다니가 뒤로 가고 잡은 손이 점점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뭔가 쾅 하는 소리가 들리고 제 앞으로 친구 핸드폰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놀래서 돌아봤는데 친구가 차에 치여서 넘어졌고 넘어진 자세 그대로 무릎이 바닥에 이렇게 확 쓸리면서 다니가 대로변 쪽으로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야 하고 뛰어갔는데 그냥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치인 차가 택시였는데 기사님이 다행히도 바로 내리셔서 다니를 안아서 이제 택시에 싣고 저도 태워서 이제 근처 큰 병원으로 막 달리셨어요. 네. 운전하셔서. 저도 너무 놀래서 눈물밖에 안 나고 다니 핸드폰을 제가 잡고 있었는데 아줌마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숨을 가다듬고 일단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다니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의식은 있는데 많이 다쳤어요. 어디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까 와주세요 하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수화기 너머로 막 너 누구야? 하면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저라는 얘기는 차마 못하고 병원 이름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예. 이제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하는 걸 보고 저는 나왔거든요. 뭔가 아줌마 얼굴을 직접 보고 상황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두렵기도 하고. 네, 어린데. 밖에 나와서 아줌마로 추정되시는 분이 택시에서 내리셔서 급하게 병원에 들어가시는 걸 보고 저는 이제 집으로 발길을 돌렸죠.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고 뭔가 나 때문인 것 같고 그럼요. 아이고. 또 어디 잘못 다친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이대로는 다시는 다니를 못 보겠구나. 다신 못 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예. 그러고는 그 뒤로는 폰 계속 꺼져 있다가 얼마 뒤에는 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이거는 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도저도 못할 바에야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몇 년이 흘러서 그때는 가끔은 생각이 났지만 이제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거의 잊고 살았거든요. 이렇게 성인이 되고 뭐 이제는 깝깝했던
있던 뭔가 그런 저의 10대의 시절을 벗어났다는 생각에 저한테도 이제 조금은 안정이 찾아왔고 이제 사회생활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번화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다 먹고 계산을 마치고 나왔는데 누군가가 막 따라오면서 뒤에서 저를 잡는 거예요. 뭐지 싶었는데 뒤에 다니가 서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건 또. 그래서 또 이렇게 만날 수가 있다고? 믿기가 너무 힘들어서 진짜 벙쪄 있었는데 그때도 다니가 저를 먼저 알아봤고 그러니까 같은 술집에 있었는데 자리 구도상 저는 다니를 볼 수 없는 위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다니가 뛰어와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는 각자 흩어지고 다니는 자기의 일행을 빠져나와서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어찌저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나자마자 저희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오랜만에 봐도 우리 둘이 있으면 뭘 딱히 안 해도 항상 즐겁고 그랬거든요. 저도 다니도 그때 지난 얘기? 사고 이후의 얘기는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냥 표정으로 다니가 우리 지난 얘기는 하지 말자 뭐 이런 뉘앙스 같은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후 상황이 사고 난 이후 상황이 너무 궁금했지만 좀 뭔가 다니가 꺼리는 것 같아서 물어보지는 못하고 이제 그런대로 한두 달은 그냥 아무 일 없이 서로 자주 보면서 이렇게 지냈거든요. 아줌마 얘기도 물론 하지 않았고 그땐 아줌마한테서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도 남자친구가 있었고 저도 그때 만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을 제가 돌비라고 할게요. 네네. 네, 다니 남자친구랑 돌비랑 이렇게 친해지고 남자들끼리 또 저희끼리 이렇게 따로 만났어요. 예. 넷이 만난 게 아니고 저희는 따로따로 만나서 놀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다니가 연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고 좀 촬영을 접할 수 있는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를 간간히 한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재밌겠다 그냥 그러다가 평일은 저도 알바를 하고 있었어서 다니가 그럼 주말에 한번 같이 가볼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기 시간도 길어서 둘이서 같이 하면은 재밌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래서 오케이 하고 보조 출연 거기 업체 면접을 보고 제 스케줄을 잡았어요. 그때가 사두 촬영이었는데 그러니까 전날 자정이 넘어갈 때쯤 약속 장소에 모여서 새벽에 촬영차를 타고 출발을 하는 거였고 이제 토요일에 출발해서 일요일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돌비랑 이렇게 넷이서 놀다가 다니 남자친구가 집합 장소로 저희가 시간을 맞춰서 태워다 주기로 했거든요. 만나기로 한 날 금요일 저녁이죠. 근데 하필이면 그날 제가 돌비랑 뭐 때문이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사소한 일로 엄청 심하게 싸운 거예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뭐 싸운 건 싸운 거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게다가 촬영은 절대 펑크내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나는 너한테 출발을 할 거야 하고 다니한테 연락을 하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뭐 대충 준비를 하고 딱 10분만 머리 좀 식히고 출발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침대에 그냥 누웠어요. 벌러덩 누웠는데 진짜 하나도 안 졸리고 정신도 되게 말똥말똥했었는데 눕고 얼마 안 지나서 머리가 막 어지러워지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신이 깨어있는데 가위에 눌린 것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엄청 거대한 힘에 제압을 당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머리맡에 핸드폰이 이렇게 울리는데도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제 의지대로 전혀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편히 쉬어지는데 눈알만 굴러가고
입도 안 움직여지고 그래요. 근데 너무 무서운데 또 현실적으로 사고도 할 수 없게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제가 그냥 기절을 한 것 같아요. 잠든 건지 기절한 건지. 그러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몸이 또 잘 움직여지고 엄청 가벼운 거예요. 그때 진짜 화들짝 놀래서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하루가 지나 있는 거예요. 엄마.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단위는 잘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전날 11시 이후로는 부재중도 문자도 없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는데 또 꺼져 있고 예. 돌비도 전화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엄청 화가 났을 건데 어떡하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설명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 돌비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바로 받아서 일단 막 사과부터 했어요. 근데 돌비가 제 말을 자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근데 자기는 갈비뼈가 부서진 정도인데 형이랑 단이는 중태라고. 둘은 아직까지 의식이 없나 봐. 중환자실에 있는데 볼 수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고 저는 단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병원으로 가려고 이제 겉옷을 막 입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막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나도 갔었으면 같이 사고가 났었을까? 하필이면 그 순간에 내가 나가지 못하게 뭔가가 막은 것처럼 이상한 일을 겪었고 아줌마가 하신 얘기가 동시에 떠오르면서 막 온몸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못 가겠는 거예요. 뭔가 제가 가면 단이가 죽을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정말 진짜 뭐 같은 그 상황이 인정할 수가 없고 다 우연이라고 믿고 싶지만 상황은 그냥 다 제 탓 같았어요. 네. 그래서 주저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그냥 빌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라면 제발 한 번만 내 친구도 좀 살려달라고 진짜 거의 온몸이 저려오고 탈진할 때까지 울면서 빌었던 것 같아요. 네. 더 이상은 단이 앞에 우연이라도 제가 나타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빌고 다짐하고 그러면서도 생사를 오가는 친구 얼굴을 보러 못 가는 게 살아서 뭐하나 막 그런 죄책감? 무력감 이런 것도 생겼지만 이제 저는 끝내 가지 못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나를 오해하는 게 전 죽기보다 싫은데 단이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론 어떠한 연락도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는 그냥 핸드폰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단이의 카톡 프로필 그것만 계속 확인하면서 뭐 현재는 결혼까지도 하고 뭐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제가 그냥 지냈고요. 네. 돌비님한테 사연을 보내면서 얼마 전에는 그냥 번호도 다 지웠어요. 네. 근데 이제 혹시라도 단이가 이 라디오를 우연이라도 듣게 된다면 그때 제가 친구를 버린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진짜 미련하게 생각 들진 모르겠지만 그때 그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였다고 그냥 말해주고 싶어서 아이고 참. 네, 그래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얼마나 이게 지금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거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의견이 나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자면 절대 하루님 잘못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진짜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요. 절대 하루님 잘못 아니고요. 그분의 잘못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번에는 다르다고 얘기 안 할게요. 틀렸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본인이 죄책감을 가질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너무 고마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정말 뭐 싸워서 아니면 어떤 의의가 상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저도 그게 네. 그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믿지 않아요. 무당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대로 뭔가 된 것 같고 우연이라도 그런 일들이 사고는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니까. 근데 왜 만난 시점에 계속 그랬을까? 근데 마지막에는 좀 의아한 게 하루님을 만난 날이 아니었잖아요, 그날이. 네, 그날은 저를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근데- 사고가 났을까? 근데 뭔가 이제 저도 그때 겪었던 그 일이 너무 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 그런 느낌은 처음 겪었거든요. 가위도 네.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저는 누군가가 못하게 막은 게 아니었는지 그런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오늘 정말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거고 이게 그냥 누군가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루님께서 악마라고 표현이 됐잖아요. 그 아주머니께서는 악마라고 네. 불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악마야? 그렇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네. 너무 떨려가지고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정말 잘 이야기를 해주셨고 무거운 네. 이야기지만 이렇게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푹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진짜 악연이었을까, 인연이었을까,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단순히 뭐 누구의 잘못이다? 아니면 이 사람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번 이야기는 정말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사연자분이신 하루님의 잘못도 그리고 그 친구분의 단님의 잘못도 절대 두 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절대로 그런 걸로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혹시라도 모르게 그 친구분이 이 사연을 듣게 되신다면 친구분의 마음은 진심이고 정말로 잘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전달 드리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